영화 서편제 나온 지가 벌써 30여 년이 됐습니다. 처음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저는 종로 단성사에서 한 군데에서만 했거든요. 그래서 1회 상영을 봤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멀티플렉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 하면 한 군데만 하고, 대구 그러면 한 군데에서만 같은 영화를 상영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오로지 이제 단성사에서만 했기 때문에 아침 9시쯤 나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줄을 쓴 다음에 1회 상영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기다리는데 줄 서는 게 별로 힘들지가 않았어요. 책을 한 권 가지고 와서 책 보면서 이렇게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게 심심할 일이 없었고, 또 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길이 저기 종로 한 5가 방향으로 쫙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심심하지도 않고 쑥스럽지도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니까 장군의 아들 1탄도 그렇게 아주 유명했거든요. 그것도 단성사에서 했는데, 장군의 아들 1탄도 그거 볼 때 이제 똑같이 줄 서서 표를 산 것 같고, 서편제도 그 다음에 똑같은 단성사에서, 그리고 똑같은 임권택 감독님의 그 영화를 그렇게 의미 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영화 본부에서 아주 좋은 파일로 그대로 무료로 유튜브에 서편제가 공개가 돼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아주 좋은 파일이라 가지고 참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 서편제를 보면서 그때 그 감상을 어느 회지에다가 이제 교회 회지로 생각나는데, 거기 이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양의 음악가들은 한국 판소리의 발성을 볼 때 굉장히 놀라고, 우리 판소리 춘향가 흥보가 그런 거 보면 8시간씩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 외국 사람들이 보니까 엄청난 거죠. 한국 사람이 판소리를 하면서 득음에 이르게 되는 발성의 과정, 과학성, 이런 거 서양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놀라고 아주 높게 취급을 하는데,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서양의 성악만, 특히 성악 가르치는 교수들이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악은 소리를 과학적으로 내는 거야. 그리고 다른 판소리나 이런 발성법은 아예 그냥 문해로 도외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정작 서양 사람들은 이 가치를 엄청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인이 되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판소리 과학 같은 거를, 발성 같은 거를 위대하다고 생각지 않고 쉽게 무시하고, 집시 떠돌이들 하는 거야, 기생집에서 하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안타까워서 이제 글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오늘날은 이제 달라졌죠. 30여 년이 지났으니까 세상이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런 소리꾼 음악, 판소리 음악, 한국의 이런 한국 소리꾼의 발성, 이것도 중요한 발성의 한 가지라는 것을 이제는 다 알게 되죠. 30년 전에는 우리 한방의 의학, 침술이라든지 이런 약재를 만드는 것도 그냥 대체의학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지금은 인식이 달라졌죠. 그만큼 시대가 많이 지나고 과학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30년이 지나니까 K-팝, 우리만의 장르도 전 세계를 지금 놓고 하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흉내내고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보드 차트, 그러면 옛날에는 꿈의 차트죠. BTS가 싱글 한 가지 노래로도 1등을 해. 음반 전체로도 또 1등을 해. 이런 일이 이제 있고요. 영화도 우리 기생충 같은 영화가 단순하게 아카데미의 외국어 영화 이런 걸 수상한 게 아니고, 아카데미 모든 영화들하고 쟁쟁하게
경쟁해서 수상을 하고 또 뭐 작품상도 받고 이런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서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영화가 나온다면 얼마나 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까. 그래도 그렇지만 그 시절 영화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언젠가는 알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서편제 중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장면을 꼽아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두 가지를 보통 뽑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소리꾼 가족이 아리아리랑 스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이그 산길을 걸어가는 거죠. 막 이렇게 덩실덩실 춤추면서 청산도에서 그걸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이제 여자 주인공 송화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소리꾼이 됐습니다. 훗날 그 자기의 의붓 동생 동호를 다시 만나게 돼서 그 동호의 북소리에 맞춰서 둘이 함께 심청가를 부르는 그 안숙선 영창의 소리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장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안사람하고 청산도를 다녀왔는데 서편제의 그 장면을 그대로 봤어요. 그래도 30년 지났는데 상당히 영화랑 똑같이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 고맙고 또 다행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청산도에서 가족이 덩실덩실 춤추면서 노래하는 장면은 평화롭고 또 아름답게 다가오고 훈훈한 장면이죠. 그리고 또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정말 판소리 마지막 그 송화와 동호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뤄내는 그 마지막 그 노래하는 장면 이게 사실은 그 가슴 깊이 미어지고 또 우리의 깊은 내면을 울려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그 장면 어떻습니까? 화려한 무대도 아니에요. 파바로티 이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예술의 전당 같은 큰 무대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시골 주막집 같은 그런 곳에 작은 아주 누추한 방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송화와 동호가 그 작은 방 안에서 북소리로 또 노래로 서로 화합해서 심청가를 이루는 그 장면, 그때 부르는 심청가가 이 세상 최고의 아름다운 음악이 돼서 송화와 동호가 그 음악을 연주하고 또 그것을 보는 우리 관객들이 함께 눈물 속에서 하나가 되는 장면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술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술의 힘은 뭘까? 우리가 철학을 배우고 사상을 배울 때는 유래를 설명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예술은 그렇지 않죠. 학설이나 너 이것의 배경 이론을 알아? 관계없어요. 너 이 그림의 배경 이론을 알아? 배경 사연을 알아? 알면 더 좋지만 몰라도 됩니다. 배경 설명이나 내력을 알지 않아도 이 예술의 힘은 그냥 나의 마음에 그냥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예술의 힘인 것이죠. 우리가 서편제는 이래요. 섬진강 동쪽은 동편제예요. 이런 용어를 몰라도 예술은 우리의 내면에 그냥 단번에 확 밀고 들어오는 그 힘이 있죠. 서편제에서 비록 송화가 노래를 합니다. 그렇지만 동호가 거기서 북을 치고 장단을 맞추죠. 이 창에서 북소리는요, 페이브먼트, 길을 깔아주는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길을 가려면, 탱크가 가려면 길을 깔아야 되죠. 바로 송화가 소리꾼이 노래를 하려면 이 북이 길을 깔아야 돼요.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노래와 북소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예술이 아니죠. 정말로 이 둘이 아름다운 예술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볼 때, 감동을 느낄 때 거기에서 예술이라는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술은 연주가만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죠. 반주자만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죠. 연주, 반주, 음악가 그리고 그 예술을 함께 향유하는 청중이 함께 모였을 때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술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너무나 고마워서 예술이 이제 랜선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코로나로 어디 공연 못 갈 때도 랜선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너무나 고마워요. 정말 우리가 요즘 인터넷 시절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그 좋은 음악, 좋은 공연을 그렇게 랜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정말 고맙죠. 그래도 고맙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연주, 청중이 함께 할 때, 연주자, 음악, 청중이 함께 그것을 연주하고 들을 때 그 자리, 그 순간이 진정 예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편제 마지막 장면을 이제 생각할 때 저는 항상 그 동양 이야기 중에 백아와 종자기, 이름도 참 재밌어요. 백아라는 이름, 그 종자기라는 그 두 사람 친구지간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잘 알죠? 백아는 검은고 연주자입니다. 종자기는 백아의 친구죠.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백아의 연주를 다 좋아하지만 종자기는 백아가 연주할 때마다 그 음악을 가장 잘 흡수하고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그 연주만 들어도 지금 연주자 내 친구 백아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연주하고 있다. 이것을 다 이해하고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아는 어떻습니까? 내 음악 세계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그대로 잘 이해해주는 내 친구 종자기. 그 종자기 앞에서 연주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예술가로서 의미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종자기, 그 친구 종자기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뜹니다. 종자기가 세상을 뜨니까 백아는 더 이상 검은고 연주 의미를 내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검은고 줄을 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백아절현, 백아가 현을 끊었다. 또 백아 파금, 백아가 검은고를 부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럼 백아가 왜 검은고 줄을 끊었을까요? 왜 검은고를 부쉈을까요? 너무 슬퍼서, 친구가 죽이 너무 아쉬워서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나의 예술이 완성되는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잃어버렸다기보다는 그냥 한순간 증발해버린 거죠. 내가 연주는 잘하지만 내 연주를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그 예술의 그 깊은 세계를 감동으로 그대로 흡수해줄 수 있는 그 종자기가 없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연주를 해도 그 예술은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백아의 그 엄청난 검은고 연주는 종자기가 함께 그 자리에서 들어줄 때 종자기가 그 예술의 경지를 이해하고 교감하고 그 예술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느껴줄 때에 백아와 종자기는 함께 예술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아와 종자기 얘기를 사람들은 직이지우 뭐 이런 거를 자꾸 예로 들어요. 직이지우는 친구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친구가 돈이 없는 걸 잘 이해해줘, 친구의 그 마음의 뜻을 이해해, 뭐 이렇게 친구를 잘 이해해주는 그 사이를 예로 들을 때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서편제 이야기와 똑같은 맥락으로 백아와 종자기 얘기를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가 음악가가, 예술가가 그 치열하게 음악을 연습하고 더 나은 음악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죠. 연주하는 나와 나의 연주를 듣게 되는 그 누군가와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를 위해서 음악가가 연주하고 음악가가 그 더 나은 연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21세기의 획기적인 놀라운 그 문화는 바로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뮤지션들이 혼자 그 치열하게 음악을 연습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 올린 거를 누군가가 들을 때, 제가 듣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야, 저 사람 음악 참 좋다. 바로 그때 예술이 완성되는 겁니다. 현대는 이 유튜브가, 인터넷이 예술의 장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도 물론 그 런던의 웨스트엔드에서 그 좋은 뮤지컬 다 봤습니다. 그 팬텀 오브 더 오페라, 캣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 제가 다 봤거든요. 그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그러나 그런 거는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런 자리에 못 가더라도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누군가가 연주한 거를 이렇게 내가 내 방에서 참 좋은 음악으로 잘 이렇게 듣고 감동하면 다 예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예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내가 이 예술 때문에 내가 이거 갖고 돈 벌고 유명해질 거야, 이렇게 해서 예술하는 사람 조금 있겠죠. 뭐 그러나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술이 좋아서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를 이제 사역할 때마다 그래서 찬양 밴드를 이제 결성을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그런 게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밴드를 만든 경우가 굉장히 여러 번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악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막 어느 교회에서는 1,000만 원이 나온 적도 있고 뭐 몇백만 원은 항상 나오죠, 악기 사라고. 그래서 이제 낙원상가를 이제 자주 다녔어요. 근데 최근은 이제 안 가봤지만 그래도 한 30여 년 넘게 제가 낙원상가를 다닌 그 단골집이 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있는데요. 머리가 막 이렇게 초롱초롱해요. 얼굴은 조금 못생겼고. 저보다 이제 한두 살 적은 분인데 항상 제가 가면 깍듯하게 이제 이렇게 예를 대해 주십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이제 1991년에 처음 만났는데요. 지금까지 낙원상가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최근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분 처음에는 이제 악기점 점원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최근 얼마 전에까지는 이제 그 작은 매장 하나를 갖고 계신 이제 사장님이 됐어요. 근데 이 사장님의 이제 백미가 뭐냐? 손님한테 악기 연주해 줄 때가 최고, 이 사장님 멋있을 때. 그 낙원상가 가보면요, 그 잘생긴 청년들은 다 낙원상가에 있다고 보면 돼요. 머리 길고 가죽 잠바 입고 막 치렁치렁한 친구들이 이제 기타, 악기 살라고 매장에 옵니다. 그래 이제 모양은 잘생겼지만 아직 이런 거 이제 배우는 단계잖아요. 이 친구들이 기타를 골라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기타 이거 좋은 거예요? 한번 연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사장님의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 락커들 몇 명 쫙 있는 데서 사장이 딱 앉아가지고 다 연주해줘요. 스콜피언스나 딥퍼플 같은 우리가 이제는 유튜브에서 쉽게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데 90년대 이런 때는 쉽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스콜피언스, 할러데이라든지 이런 거 전주 같은 거 쫙 쳐줍니다. 그러면 그 젊은 친구들이 막 침을 졸졸 흘리면서 쳐다봐요. 아이, 사장님, 우리는 언제 이렇게 쳐요? 그 다음엔 기타 가격이 얼마인지 그런 거 안 따져. 그냥 사갖고 합니다. 제가 이 사장님 생각해 보면, 이분의 생의 의미가 이런 게 아닐까. 악기점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유망주들 앞에서 한번 쫙 보여줄 때, 이때가 이 사장님의 생의 의미가 아닐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대단한 실력자인데도 대중들이 잘 모르고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사도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우리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무명의 의사인데 이 닭한테 침을 이런 그 장침을 막 7개인가 꼽아도 닭이 안 죽게 하는 그런 의사가 있잖아요. 임금님 의사는 벌써 한 3대 찔러니까 닭이 죽는데, 이 무명의 의사는 7대를 다 닭을 통과시켜 닭이 죽지 않아요. 이런 숨겨진 보석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분들, 그런 예술가들, 아티스트가 많아요. 서편제에 나오는 실력만큼은 안 돼도, 또 배가와 종작이 그런 분위기까지는 안 돼도 정말 음악이 너무 좋아, 예술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이게 좋아하는 예술, 공부하는 예술, 연습하는 예술의 세계를 누군가와 함께라도 잠시라도 누군가가 그거를 기뻐해 줄 때 그거 나누는 순간이 너무 좋아서 평생 대가 없이 예술을 좋아하고 평생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어디 거리를 가다가 길거리 연주가가 나오죠. 특히 유럽 거리 같은 데는 길거리 연주자가 참 많습니다. 한국의 대학로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길거리 연주자들 중에 대단한 실력자들이 참 많아요. 제가 런던 생활할 때 그런 길거리에서 연주자들 몇 명을 봤는데, 그 우리처럼 뭐 기타 치고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성악도 하고 또는 이런 악기, 클래식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딱 들어보면 한국의 대학 교수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예술가들이 많아요. 뭐 오늘날 뭐 우리가 길거리 가꼭 그런 예술가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거리에 연주자들이 있고 그러면 저는 그냥 서서 몇 곡을 듣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옵니다. 왜냐하면 뭐 저 자신은 부족하지만 그런 내가 저분의 음악을 듣는 순간만큼은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예술이라는, 또 음악이라는 그 아름다운 예술의 완성을 이루는 거거든요. 완성은 예술가만 이룰 수 없고 청중만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예술가와 청중이 함께 그 연주를 들어줄 때 그게 예술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현대에서 얘기하는 또 하나의 버스, 메타버스 하나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길 가다가 그런 연주자 만나면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예술을 한번 완성해 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